번째 활용 방법, 세 번째로는 저희 팀에서 진행했던 투자 리뷰 같이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매매일지를 어떻게 쓰고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차트. 첫 번째는 목적과 목표가 있고, 두 번째는 스마트 차트의 기능, 세 번째는 스마트 차트엔 알람이 따로 있죠. 알람 기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네 번째로는 트레이딩 순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적입니다. 이제 안정적인 트레이딩, 성공률과 수익률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입문 과정에서는 이제 많이 거래소랑 친해지는 게 목표지만, 그 다음 단계, 활용 단계에서는 연습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트레이딩 성공률과 수익률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이 스마트 차트나 프리미엄 차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까 원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트를 잘 보지 않고 바이낸스만 보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은 잘 되는 날도 있지만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래서 규칙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스마트 차트를 보고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차트를 사용해서 상승, 하락, 횡보, 추세를 분석할 수가 있고, 이때 어떻게 진입하고 익절하고 또 손절해야 되는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목표는 저희 팀은 항상 트레이딩을 하고 매매일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매일지를 공유를 해야지 나 스스로도 복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일지는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스마트 차트 기능으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알람 기능, 세 번째로는 이제 트레이딩 순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차트도 위에 이제 고야 시그널이 있고 밑에 RSI 시그널이 존재합니다. 네, 위에 고야 시그널은 이제 단기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캔들 기능은 이제 추세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딱 보시면은 파란색 부분은 상승 쪽으로 볼 수가 있고, 빨간색 캔들 부분은 하락 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렌드 기능입니다. 이제 하얀색 선은 4일간의 장기 추세를 볼 수가 있고, 주황색 선은 2일간의 단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선을 활용을 하면은 지금이 상승인지 혹은 횡보인지 하락인지도 한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트렌드입니다. 차트의 배경 색상으로 상승장, 하락장을 표현하는데 1번 기능과 중복되기 때문에 1번 캔들 기능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번은 스마트 라인입니다. 이제 1시간 봉을 기준으로 캔들이 많이 몰리는 지점을 분석해서 이동평균선과 같은 형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야 라인. 1시간 봉을 기준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캔들이 많이 몰리는 지점을 표시하는 두 번째 보조선이죠. 그래서 이제 고야만의 가장 강한 저항이자 지지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캔들이 고야선 위에 있으면 잘 못 내려오고, 반대로 캔들이 밑에 있으면 잘 못 올라오는 기능을 하는 고야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6번 SR 기능은 이제 현재 가격 기준으로 고야에서 분석한 지지선과 저항선을 보여주는데, 바이선도 1번부터 6번까지 있고 셀선도 마찬가지로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더 가장 강한 지지나 저항이 된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바이가 1번, 2번, 3번 순서로 있는 게 아니라 1, 2, 3, 4, 5, 6번이 같이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승, 하락, 횡보 추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에서는 스마트 라인이 고야 라인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격이 클수록 하락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하락장을 보게 됐다면 이 고야 라인과 스마트 라인의 이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입 시점은 보통 여기 고야 라인에서 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계속 끌고 갈지 아니면 짧게 끊어야 될지를 판단할 때는 그 다음 캔들이 움직였을 때 이 스마트 라인이 고야 라인과 간격이 넓어지는지 혹은 줄어드는지를 판단하시면은 이 하락의 힘이 강할 것인지 혹은 약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트레이딩 방법이 숏으로 진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여기서 고야 라인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하락하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롱보다는 이제 숏으로 진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숏으로 진입을 했을 때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게 하락장이 잘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코인 시장은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두 번까지도 오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만 수익을 잘 가져가도 최소 10%가 넘는 수익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횡보장입니다. 횡보장은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라인과 고야 라인이 아래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횡보장일 때 트레이딩 방법은 이제 셀바이 선에서 활용해서 거래를 하는데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짧게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관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횡보장에서 거래를 하다가 마지막에 잘못 거래를 해서 이제 잘못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횡보장에서는 안전하게 단기 수익을 실현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은 고야 라인과 스마트 라인이 하락장과 반대로 고야 라인을 스마트 라인이 받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서 받치기 시작했는데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은 스마트 라인이 고야 라인에 따라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더 이격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수익을 끌고 가도 좋은 구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숏보다는 롱으로 진입했을 때 수익을 내기 더 용이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상승장 시작점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마찬가지로 스마트 라인과 고야 라인 이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알람입니다. 스마트 알람은 이제 매시 1분의 시그널이 공유되고 있고 이건 실시간으로 오는 게 아니고 지난 시간 1분부터 59분 사이에 변경된 시그널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알람만 보고 진입을 하면은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람을 보고 반드시 차트를 확인한 후에 진입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검은색 별이 표시되어 있는 코인이 있는데 이거는 시가총액 30위에 들어가는 코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 거래량이 30위 안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 표시가 있다고 해서 이 코인이 좋은 코인이라고 판단해서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롱 시그널은 이렇게 롱으로 해서 오고 숏으로 온 시그널은 숏으로 시그널이 울리게 되는데 이렇게 롱과 숏 두 개의 시그널이 왔을 때 비트코인과 같은 방향의 코인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L2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롱 방향으로 거래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골든 크로스. 이 스마트 차트의 골든 크로스는 이평선이 아니라 고야 라인을 위에 있고 스마트 라인이 밑에 있는 경우를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인 경우는 롱 관점으로 보는 게 유리하고, 반대로 이제 데드 크로스는 스마트 라인이 고야 라인을 누르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숏 관점으로 보는 게 더 유리한 구간입니다. 그럼 이제 트레이딩 순서입니다. 스마트 알람의 시그널이 울리면 시그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롱 숏을 체크한 다음에 비트코인과 같은 방향의 종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상승, 하락, 횡보 체크. 이제 골든 크로스인 경우에는 롱 시그널을 추천드리고, 데드 크로스인 경우에는 반대로 숏 관점으로 진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컨솔레이션이라고 해서 횡보자인 경우는 바이셀을 활용하면 좋지만 여기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세에 맞는 진입 방법은 역시 상승장이나 하락장에서는 고야 라인에서 진입을 하거나 장대의 절반에서 진입을 하시면 좋고, 횡보장 같은 경우는 지지선, 저항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이셀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상승장에서 어떻게 진입하고 익절하고 손절하는지, 또 하락장에서 그리고 횡보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장 진입입니다. 이제 김은희 대표님이 말한 A, B, C 타입인데 A 타입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상승장이기 때문에 고야 시그널도 L이고 RSI 시그널도 L입니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제 위치죠. 이제 바이 선이 있고 고야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바이선과 고야선이 가까이 붙어 있고 시그널이 뜬 경우에는 바이선부터 이제 셀선이 멀리 있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남아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롱으로 진입했을 때 수익을 안전하게 낼 수 있는 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장 진입하기 좋은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고야와 RSI 시그널이 L 시그널을 유지하고 있고, A 타입과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이선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바이선과 셀선 중간쯤에 캔들이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B타입도 셀선까지는 아직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셀선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A타입보다는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두 번째로 좋은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C타입입니다. 이 C타입 같은 경우는 A타입과 반대로 바이선과 캔들이 가까운 게 아니라 셀선과 가깝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저항을 받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C타입이라고 한다면 진입을 권장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타입이라고 한다면은 패스하고 다시 A타입을 찾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타입을 80점, B타입을 65점, C타입을 15점, 진입 금지 타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승장에서 어떻게 익절을 하고 또 손절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캔들에서 내가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첫 번째 익절 구간은 여기 보이는 매물대 구간입니다. 매물대 기준은 꼬리보다는 몸통을 기준으로 하면 좋기 때문에 이 1번 매물대 선을 첫 번째 익절 라인으로 설정을 하시고, 두 번째 익절 라인은 이 셀 선입니다.
하지만 셀선에 딱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셀선보다 조금 더 아래로 잡는 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셀선에 매도를 걸어놨는데 셀선보다 조금 아래를 찍고 다시 내려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익은 안정적으로 잡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손절 라인은 내가 여기서 진입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과거 캔들 10개 중 가장 낮은 꼬리보다 조금 더 낮게 설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진입을 했다면 하나, 둘, 셋, 10개로 하면은 요 부분, 요 캔들 중에서 가장 낮은 요 캔들을 봤을 때 요 꼬리보다 조금 낮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차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라인, 여기 2번,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 방법은 이제 바이 라인보다 조금 아래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 라인 같은 경우는 내가 진입한 타점으로부터 손실 구간이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이나 2번의 손절 라인 잡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익절 방법은 내가 롱으로 포지션을 잡았을 때 매물대나 셀라인에서 수익을 실현하지 못했을 때는 반대 시그널 S가 떴을 때는 꼭 익절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때도 익절을 못한 경우라면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되면은, 데드 크로스는 이제 고야 라인과 스마트 라인이 만나는 부분, 여기서 익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은 상승장과 반대로 A타입이 셀선과 붙어 있고 바이라인과 멀리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숏으로 진입을 했을 때 아직 바이라인까지 거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익을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A타입입니다. 두 번째는 셀라인과 바이선 중간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바이선까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A타입보다는 이제 구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타입으로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C타입. C타입은 A타입과 반대로 이제 바이선과 만나기 때문에 숏으로 진입했을 때 바이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진입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A타입과 B타입, C타입을 꼭 기억하시고, C타입은 이제 배제를 하고 웬만하면 A타입을 찾아서 거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가끔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같이 차트를 보면서 A타입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장이 좋다면은 같이 A타입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장이 C타입인 경우가 많다면 A타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질문이 그럼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럼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C타입인 경우에 내가 꼭 포지션을 잡고 싶어서 무리하게 진입을 하다 보면은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C타입을 거래하지 않고 A타입이 내가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번은 이제 하락장에서도 어떻게 진입하고 익절하면 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상승장과 뒤집어 놨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내가 진입을 했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첫 번째 익절 라인은 이제 매물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익절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선보다 조금 위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손절 라인은 여기서 진입했을 때 과거 캔들 10개 중 가장 높은 꼬리보다 조금 위로 잡기 때문에 여기 부분, 이 캔들보다 조금 더 위로 손절을 잡으시면 되세요. 두 번째는 스마트 라인, 여기 부분으로 손절을 잡으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셀 라인보다 조금 위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 번째 익절하는 방법은 이제 반대 시그널이 떴을 때는 익절을 하시고, 만약 이때도 놓쳤다면은 반대로 이제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됐을 때는 꼭 익절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익절에서 손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미리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횡보장입니다. 횡보장은 이제 트렌드선이 보면 보통 일자인 경우가 많아요. 단기 추세 하얀색 선, 또 주황색 선이 일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트렌드선을 활용하시면은 지금이 횡보장인지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구분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숏으로 어떻게 먼저 진입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숏으로 진입을 할 때는 이제 셀선 우리보다 조금 더 밑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도 내가 1차 셀 1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고, 만약 분할 매수를 한다면 2차 셀 2와 셀 3가 모여있는 이 두 번째 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익절은 횡보를 할 때는 첫 번째는 고약에서 익절을 하고, 만약에 하락하는 힘이 더 강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바이선 조금 위에서 익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손절인데, 만약에 내가 셀 1에서 이 밑에서 매수를 하고 분할 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셀 1 조금 위에서 손절을 하시고, 내가 셀 1에서 진입을 했는데 셀 2나 셀 3까지 분할 매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처음부터 진입을 했다면 손절 라인은 셀 1 조금 위가 아니라 셀 2나 셀 3 위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진입을 할 건지 결정을 하고 그에 맞게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롱으로 진입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이제 롱은 바이선 조금 위에서 진입을 하시면 되고, 익절은 마찬가지로 고야 라인 두 번째는 셀선보다 조금 아래로 잡으시면 됩니다. 손절 라인도 마찬가지로 내가 바이 1에서 매수를 하고 바이 2나 3까지 분할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내가 바이 1에서 매수를 하고 바이 1이 지지를 못 받았을 때 손절을 할 건지를 결정하고 진입하시면 됩니다. 바이 1에서 바이 2, 바이 3까지 분할 매수를 할 계획이었다면 손절 라인은 바이 1 밑이 아니라 바이 2, 3 이 선 밑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을 활용해서 어떻게 진입하고 익절하고 또 손절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팀에서 진행했던 투자 리뷰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 그거를 보면서 같이 어떻게 진입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종목 선택 방법입니다. 이제 어떻게 그 종목을 선택했는지도 항상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종목 선택과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떻게 진입하고 또 어떻게 익절을 했는지, 마지막으로는 투자 결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선택 방법입니다. 종목 선택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는 고야 알람을 활용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LL 알람이 왔다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알람이죠. 네.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알람이 왔고, 그 다음에 솔라나 코인도 올라간다는 알람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알람을 통해서 우선 차트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시그널을 확인합니다.
왼쪽 프리미엄 차트를 보시면은 왼쪽에 L2 시그널이 뜨고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야 라인에서 잘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고 있죠. 오른쪽에는 스마트 차트입니다. 스마트 차트를 보시면은 왼쪽에 프리미엄 차트가 L2 시그널이 뜨고 쭉 상승을 하는 것처럼 같은 지점에서 골든 크로스를 형성을 하고 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시그널의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솔라나 코인이 아닌 주피터 코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피터 코인도 이제 솔라나 코인 기반의 코인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솔라나보다는 가격대를 보면 알겠지만 조금 더 이제 가벼운 코인이기 때문에 더 상승이 높게 할 가능성을 보고 주피터 코인을 이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왼쪽 프리미엄 차트를 보시면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L2 시그널이 떠 있고 고야 라인 위에서 잘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스마트 차트를 봐도 이제 프리미엄 차트가 L2 시그널이 뜬 시점을 보면은 같이 골든 크로스를 형성을 하고 쭉 상승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코인을 선택을 했고, 그럼 이제 어떻게 진입을 하고 이제 입절을 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진입 시점은 여기 보시면은 고야 라인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고야 라인에서 진입을 했고 스탑로스를 스마트 라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점은 여기를 보시면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 여기서 매도를 할 수가 있었고, 이게 많이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이 주피터 코인이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크게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할 수가 있었고, 오른쪽 트레이딩 뷰를 다시 보시면은 이 스마트 차트는 1시간 봉이지만 오른쪽 건 이제 4시간 봉입니다. 그래서 4시간 봉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시면은 여기 매물대가 많은 구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이제 고야 라인에서 매수를 했고 다시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1시간 봉 프리미엄 차트, 스마트 차트를 보는 것도 좋지만 트레이딩 뷰로 이제 넓게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으로 보시면은 큰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결과입니다. 이제 주피터 코인을 롱으로 투자를 했고 레버리지를 이제 3 썼기 때문에 37.81%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래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 또 투자 리뷰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높은 순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이번에는 리플을 선택하게 되었고, 우선 그럼 똑같이 비트코인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왼쪽 프리미엄 차트를 보면은 여기 왼쪽 끝에 S2 시그널이 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S2 시그널이 뜨고 이제 고야 라인 밑에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스마트 차트를 보면은 S2 뜬 시점과 비슷하게 데드 크로스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시그널의 코인 리플이고, 보시면 여기 왼쪽 프리미엄 차트를 보시면은 1월 31일 이때 S2가 뜨고 고야 라인 밑에서 계속 크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스마트 차트를 봤을 때도 S2가 뜬 시점에 데드
데드크로스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이제 많이 하락한 날이 2월 3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S2가 떠 있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롱이 아니라 숏 관점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럼 이제 또 어떻게 진입하고 익절했는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그널을 보고 여기서 숏으로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반대로 저점을 잘 잡아서 롱으로 진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S2 시그널에 숏으로 진입한 게 아니라 롱으로 진입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진입한 시점은 긴 꼬리가 아까 오전에 박희찬 아이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긴 꼬리가 형성되는 부분에서 진입을 했고, 스탑로스는 긴 꼬리의 끝으로 설정한 뒤 매도 타점은 여기 빨간색 부분에서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빨간색 부분으로 했는지도 다시 한번 트레이딩 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 트레이딩 뷰 4시간 봉을 보면은 여기서 매물대가 많은 저항점을 볼 수가 있죠. 이게 한 2.8 정도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저희는 여기 부분에서 진입을 했고, 이제 2.8에서는 매도하지 못했고, 첫 번째는 여기서 진입을 했을 때 매도 타점을 고야 라인으로 잡았었는데 여기서 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때는 상방 6.4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매도 타점은 고야 라인이 아니라 2.8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실시간으로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2.8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저항을 맞는 걸 보고 그 밑에서 이제 수익을 실현하게 됐습니다. 투자 결과를 보시면 이제 XRP 코인을 롱으로 투자를 했고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투자 리뷰였습니다. 그럼 다음 투자 리뷰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을 선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장 대장 코인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비트코인 시그널을 보면은 왼쪽 위에 S3 시그널이 뜬 뒤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스마트 차트를 보면은 왼쪽 프리미엄 차트 S3 시그널이 뜬 시점에 데드크로스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데드크로스 이격이 계속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럴 때는 하락하는 힘이 좀 강하겠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입하고 익절했는지 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한 시점은 고야 라인에서 진입을 했고, 스탑로스는 이제 여기 진입했을 때 전 10캔들보다 조금 높은 지점에 이제 스탑로스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부분에서 이제 매도를 했고, 여기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서 지지를 잘 받고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RSI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또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RSI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에 사서 여기서 매도를 한 거래였습니다. 투자 결과를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고 레버리지는 3을 썼기 때문에 이것도 한 27%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래였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이제 이번 종목 선택은 고야 알람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고야 알람 활용과 반대로 비트코인이 바이 알람이 왔죠. 근데 이 옵티미즘 코인은 반대로 셀 알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반대의 방향이기 때문에 좀 의아하다 싶어서 요거는 차트를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비트코인 시그널을 보면은 바이 알람이 온 것처럼 S3 시그널이 유지가 되고 있고 고야 라인 밑에서 하락을 쭉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스마트 차트를 봐도 데드 크로스를 형성한 다음에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 알람이 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옵티미즘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옵티미즘 코인은 비트코인과 반대로 여기 왼쪽 프리미엄 차트를 보면은 L2 시그널이 뜨고 고야라인 위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스마트 차트를 봐도 같은 지점에 골든 크로스를 하고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왜 진입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옵티미즘이 상승을 해도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해서 이 셀선에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한 두 번째 정도 이 꼬리가 말리는 모습을 보고 여기 부분에서 진입을 하게 됐고, 마찬가지로 스탑로스는 전 10개 캔들보다 가장 높은 지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부분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었고, 매도 타점을 보면은 다시 이제 오른쪽 트레이딩 뷰 일봉으로 보면은 많은 매물대가 이제 몸통과 몸통이 만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지정을 했고, 좋은 가격에 이쪽도 몸통 끝부분을 참고를 해서 이쪽 부분에서 같이 진입을 할 수 있었고, 좋은 가격에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거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결과를 보면은 이제 옵티미즘 코인에 투자를 했고 숏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4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래였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투자 리뷰 한 건 보겠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있었던 에이다 코인인데요. 하방 6.4를 활용한 거래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하방 6.4 시그널을 확인을 했고, 하방 6.4는 이제 보자마자 진입한 것은 아니고 한 하방 6.4가 3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을 보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방 6.4가 어떤 의미냐지는 하방 6.4가 3시간 정도 유지가 되면은 이 파란색 선이 가리키는 스코어 점수까지 가격이 하락한다는 걸 알려주는 이제 고야 차트만의 하락 시그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시그널을 보면 S2 시그널이 뜨고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스마트 차트를 보면은 이제 데드 크로스를 형성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진입한 에이다 코인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시그널이면서 하방 6.4인 에이다 코인입니다. 보시면은 진입 타점은 사실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진입 타점을 보면은 여기 고야 라인 근처에서 우선 시그널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그널은 비트코인과 같은 S2 시그널이고 고야 라인과 고야 라인 밑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데드 크로스를 형성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진입하고 입장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 시점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닙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진입을 할 수가 있었지만 그때는 아직 하방 6.4가 3시간 이상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3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을 기다리고 그 시점이 이 고야 라인 근처였습니다. 이 고야 라인 근처에서 숏으로 매수를 했고, 스탑로스는 이 들어간 시점으로부터 10캔들보다 조금 높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도 타점은 이 빨간색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 트레이딩 뷰 일봉을 다시 보시면 여기 부분을 보면은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매도 타점을 여기로 잡았고, 진입 시점은 고야 라인인 이 녹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익절은 다시 이 매물대가 많은 구간에서 익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방 6.4가 더 낮은 가격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이게 언제든지 하방 6.4가 깨지고 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제 익절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투자 결과입니다. 투자 결과는 이제 에이다 코인을 숏으로 투자를 했고 이제 한 60%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 리뷰를 많이 좀 살펴봤는데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네, 공통점이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손절 라인이 항상 있습니다. 반드시 손절 라인을 해야 되는 이유를 보시면은 네, 10%까지 수익을 내는 구간은 손실이 났을 때는 11% 정도를 수익을 내면 이제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손절 라인을 잡지 않고 50%까지 손실이 난다면은 50% 수익을 낸다고 해서 원금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50% 손실이 나면은 그의 2배가 해당되는 100% 수익을 내야지 원금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손절을 10%까지는 최대로 잡고 꼭 손절을 해야지 그 시드로 다시 트레이딩을 했을 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 라인을 걸고 이제 거래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린 마지막 부분 이제 매매일지 부분인데 이건 매매일지를 쓰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세요. 저희 팀에서 운영하는 이제 매매일지를 쓰는 방법인데 이제 날짜를 기재를 하고 이름도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 비트코인 시그널을 확인하라고 쓰여 있죠. 그 비트코인과 같은 방향의 코인을 거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이제 내가 진입한 코인의 이름을 기재를 하고 두 번째는 시그널, 또 세 번째는 내 매수 가격과 시간, 또 매도한 가격과 시간, 그리고 수익률, 리마크란에는 뭐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기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내가 수익을 얼마를 내고 얼마를 잃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매매일지를 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매매일지에 대한 피드백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진입을 했고 왜 손실이 났는지 혹은 왜 수익이 많이 났는지도 서로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지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이 타임 부분 기재한 거에 한해서는 이제 관리자분들이 돌아가면서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것을 꼭 만나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매일지는 누군가한테 이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제는 거래가 잘 됐고 오늘은 거래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느낌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매일지를 작성을 하면은 내가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왔는지 또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어떻게 손실이 났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정, 보완을 통해서 또 트레이딩 실력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투자 리뷰에 이제 사례들을 보면은 어떤 투자 리뷰는 이제 고혈라인에 진입을 했고 또 어떤 투자 리뷰는 바이셀을 활용해서 투자를 했고 또 어떤 투자 방법은 김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ABC 타입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매수 방법이 옳고 그르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 상황에 맞게 어떨 때는 고혈라인에서도 매수하고 또 어떨 때는 셀선 또 어떨 때는 바이선을 잘 활용해서 그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매수 방법을 선택했을 때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방법만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 맞는 트레이딩 방법을 잘 익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